무릎 관절염 50대 이상 2명 중 1명은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도 매일 마시는 커피에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관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삐걱거리고 뻣뻣해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 10년 후 무릎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2가지 신호는 포충제보다 병원이 먼저인 경우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절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2가지 성분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의 주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기 쉬워집니다.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면 연골의 그물망 구조를 재건하고 주변 인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 안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활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삐걱거리거나 뻣뻣한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면 관절의 구조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부분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성분이 콘드로이틴입니다. 콘드로이틴은 관절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연골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 돼지, 가금류 같은 동물의 연골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성분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손상된 관절을 완전히 재생시켜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보충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콜라겐을 간단히 챙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는 캡슐 형태도 있지만 분말 형태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말형 콜라겐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무미무치라는 점입니다.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료에 타도 본래의 맛을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 커피에 콜라겐 분말을 한 스쿱 타서 드시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즐기면서 동시에 관절 건강을 위한 콜라겐 섭취까지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나 두유, 요거트 같은 다른 음료에 타셔도 좋습니다. 다만 콜라겐을 섭취할 때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당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품마다 권장 용량과 섭취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입하신 제품의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콜라겐을 뜨거운 커피에 타서 드셔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음료에 타도 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권장 온도가 다를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콜라겐과 함께 효과를 기대하실 때는 시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글루코사민은 비교적 빠르게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면 관절의 뻣뻣함이나 삐걱거리는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콜라겐은 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8주에서 12주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드셔보고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셔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달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콜라겐 외에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더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성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도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평소 식단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거나 보충제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제는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본인의 관절 상태에 맞는 성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많이 활용하시고 힘줄이나 활동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겐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성분과 용량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보충제를 한꺼번에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면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성분이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실 때는 한 가지씩 시도해보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관절 보충제 성분은 혈액응과 관련된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1시간 넘게 굳어있는 느낌이 계속되거나 관절이 부어있고 열감이 느껴지거나 열이 나거나 발진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염증성 관절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보다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와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통증이 연골이나 관절 자체의 문제보다 뼈와 근육 쪽 통증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느껴지실 때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소 바깥 활동이 적으시거나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신다면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제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면 관절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더 약해져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걷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분말형 콜라겐은 거의 무미무치라 아침에 드시는 커피에 타서 간단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충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한두 달은 꾸준히 섭취하셔야 하며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소 챙기기 어려웠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드시는 커피에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관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챙기고 계신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